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전히 굶기를 밥 먹듯이 했지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세상 구경이라도 해야겠다. 총각은 곧 길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주먹밥을 만들려고 쌀독을 열어보니 달랑 좁쌀 한 톨이 들어있지 뭐예요? 휴, 쌀도 없네. 이거라도 갖고 가야겠다. 총각은 좁쌀 한 톨을 손에 꼭 쥐고 길을 떠났어요. 어쩐지 좁쌀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거든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총각은 어느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총각은 좁쌀 한 톨을 주인에게 맡기며 말했어요. 저에게 이 좁쌀은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십시오. 그러시구려. 주인은 속으로 별 이상한 총각을 다 본다고 생각하며 좁쌀을 선반 위에 휙 던져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좁쌀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선반 위를 살펴보니 좁쌀이 없어졌지 뭐예요. 간밤에 쥐가 물어간 모양인데 다른 좁쌀로 주면 어떻겠소? 뭐라고요? 그게 어떤 좁쌀인데 쥐가 먹게 두었단 말입니까? 그럼 좁쌀 10톨을 주리다. 안 됩니다. 꼭 그 좁쌀이라야 합니다. 쥐가 물어간 걸 어쩌란 말이오? 그럼 좁쌀을 물어간 쥐라도 잡아주십시오. 주인은 할 수 없이 쥐 한 마리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쥐를 주머니에 넣고 길을 떠났어요. 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또 어떤 집에 하룻밤 묵게 되었지요. 총각은 쥐를 꺼내 주인에게 맡겼어요. 아주 귀한 쥐이니 잘 맡아두었다. 내일 아침에 돌려주십시오. 주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쥐를 망태 속에 넣어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은 쥐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주인은 망태를 들춰보니 쥐가 온데간데 없지 뭐예요. 어쩌나 간밤에 고양이가 잡아먹은 모양일세. 뭐라고요? 그게 어떤 쥐인데 고양이가 먹게 두었단 말입니까? 다른 쥐를 잡아줄 테니 그만 화 풀게. 안 됩니다. 꼭 그 쥐라야 합니다. 총각은 또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 고양이가 잡아먹은 쥐를 낸들 어쩌겠는가. 그럼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할 수 없이 고양이를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또 날이 저물어 어느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지요. 총각은 고양이를 주인에게 맡겼어요. 아주 귀한 고양이이니 잘 맡아두었다. 내일 아침에 돌려주십시오. 주인은 고양이를 마구간 기둥에 메어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주인이 마구간에 가보니 고양이가 죽어있지 뭐예요? 이 일을 어째? 간밤에 당나귀 발굽에 밟혀 죽었나 봐요. 다른 고양이를 한 마리 사드리리다. 그건 안 됩니다. 꼭 그 고양이라야 합니다. 아니 총각, 당나귀가 밟아 이미 죽은 고양이를 어쩌란 말이오. 그럼 고양이를 밟아 죽인 그 당나귀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당나귀를 내어주었어요. 총각은 당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자 어느 집에 묵으며 당나귀를 맡겼지요. 아주 귀한 당나귀이니 잘 맡아두었다. 내일 아침에 돌려주십시오. 주인은 당나귀를 외양간에 넣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당나귀를 찾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외양간에 가보니 당나귀가 죽어있지 뭐겠어요? 간밤에 황소가 뿔로 받아버린 거예요. 총각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총각은 황소를 받아내 다시 길을 떠났지요. 좁쌀 한 톨이 집채만한 황소가 되자 총각은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우하하, 좁쌀 한 톨로
좁쌀 한 톨을 미천 삼아 세상 구경 나서길 정말 잘했지 뭐야. 다시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는데 마침 커다란 기와집이 보였어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주인 영감이 너그러이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총각의 황소를 외양간에 넣어 주었지요. 집안에서 무슨 잔치 준비를 하느라 떠들썩했어요. 알고 보니 내일 주인 영감의 딸 생일이라네요. 다음 날 아침 잔치 음식을 잘 얻어먹은 총각은 황소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황소를 가지러 간 하인들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영감님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잠시 후 영감님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간밤에 잔치에 쓸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글쎄 그게 자네 황소였다지 뭔가. 네, 다른 황소를 한 마리 주겠네.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꼭 그 황소라야 합니다. 총각은 좁쌀 한 톨로 황소를 얻게 된 이야기를 쭉 들려주며 그 황소가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설명했어요. 어허, 자네 사정은 알겠네만 벌써 잡아먹은 황소를 난들 어쩌란 말인가. 그러자 총각은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말했어요. 영감님의 따님 생일 잔치 때문에 제 황소가 죽었으니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영감님은 처음엔 대체 무슨 말이냐며 펄펄 뛰었어요. 그러나 곧 화통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허, 배짱 한번 좋구나. 총각의 기계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영감님은 딸과의 혼례를 허락했어요. 달랑 좁쌀 한 톨 가지고 길을 떠났던 총각은 예쁜 색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꽃가마 행렬이 마을 어귀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어요.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은 더욱 부지런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대요. 물론 아들, 딸도 많이 낳고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